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송배전선로의 내부 이상전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이 이상전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 이 외부 이상전압은 뭐 직경례라든가 유도례가 있을 거고 내부 이상전압 같은 경우에는 선로의 사고라든가 또는 차단기나 개폐기를 온오프 할 때 생기는 뭐 개폐 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개폐 이상 전압이라든가 사고 시 과도 이상 전압 그리고 개통 조작과 고장 시의 지속 이상 전압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상 전압이다라고 하고 유도례에 의한 이상 전압은 외부 이상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차단기 개폐에 의한 이상 전압은 대부분 송전선 대지전압의 몇 배 정도가 되겠는가? 뭐 4배 정도가 된다. 뭐 암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초고압력 차단기 개폐 저항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개폐 저항기는 차단기 온오프 시 발생하는 이상전압, 즉 개폐 서지를 제거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의 억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개폐 서지 억제 이렇게 되겠죠. 4번 문제. 이상전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송전선로의 개폐 조작에 따른 과도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뭐 개폐 서지다. 그죠? 개폐할 때 발생하는 개폐 서지. 충격파를 서지라고 부르기도 하며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값에 도달하고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한다. 맞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선로의 차단기를 투입할 때가 개방할 때보다 더 높은 이상전압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차단기를 개방할 때 개폐 서지가 훨씬 더 큽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투입할 때보다 개방할 때 더 높은 이상전압을 발생합니다.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충격파는 보통 파고값과 파두 길이와 파미 길이로 나타낸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송전선로의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것은 무부하 충전 전류를 개방할 때 이상전압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무부하 송전선로를 개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의 충격 파형은 직경례에 의한 파형이다. 여기에서 TF와 TT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TF라고 하는 것은 파, 두 장, TT라고 하는 것은 파, 미, 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파두 길이, 파, 미 길이 이렇게 됩니다. 7번 문제. 뇌서지와 개폐서지의 파두장과 파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뇌서지와 개폐서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두장도 다르고 파미장도 다르고 파고값도 다 다르죠. 그래서 파두장, 파미장 모두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파동 임피던스 G1은 500이고 G2는 300인 두 무손실 선로 사이에서 그림과 같이 저항 R을 삽입했을 때 선로 제1선로와 구형파가 진행했을 때 무반사가 되기 위한 R의 값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G1은 500이다 라고 되어 있고 G2는 3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변곡점에서 얘의 값과 얘의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R의 값은 200이 되어야지만 얘도 500이 되고 얘도 500이 되겠다. 답은 200옴, 즉 무반사 조건이 되려면 변곡점에서 임피던스가 좌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 됩니다. 9번 문제. 그림과 같은 임피던스 G1, G2, G3 송전선이 접속된 선로에 A쪽에서 전압파 E가 진행해 왔을 때 B점에서 무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는 병렬이 되네. 그죠? 얘 합성 임피던스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나요? G분의 1은 G2분의 1 플러스 G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어드미턴스는 G1분의 1은 G2분의 1 더하기 G3분의 1이라면 그럼 여기 어드미턴스는 뭐예요? G1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G1분의 1은 G2분의 1 더하기 G3분의 1이 되어야 된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임피던스가 같다는 얘기는 어드미턴스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10번 문제. 서지파가 파동 임피던스 G1의 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G2의 선로 쪽으로 진행할 때 반사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반사계수 로우라고 하는 것은
뭐 G1 플러스 G2분의 G2 마이너스 G1 되고요. 투각계수 타우라고 하는 것은 G1 플러스 G2의 2, G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공식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에서 여러분들이 반사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파동 임피던스 G1이 400인 가공선로에서 파동 임피던스가 50인 케이블을 접속하였다. 이때 가공선로에 80kV 전압파가 들어왔다면 이때 투과파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어떠한 점에서 여기에 임피던스는 지금 400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임피던스는 5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진행파가 80kV가 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투과되는 전압은 얼마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투과 계수는 G1 플러스 G2 분의 2 G2에 여기다 전압을 곱해주게 되면 투과파에 대한 크기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400 더하기 50 하면 여긴 450이 되고요. 2 곱하기 50 맞죠? 곱하기 80kV를 하시게 되면 17.8kV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정확히 공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 다음 12번 문제.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즉 이상전압을 제거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이런 얘기죠. 피렉이라든가 가공지선, 서지흡수기 같은 경우에는 낙뢰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들인 거죠. 방전 코일은 뭐 하는 거죠? 전력용 콘덴서에서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 그죠? 방전시켜 제트입식 과전압을 방지하고 인체 감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상전압에 대한 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 피레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피레기는 낙뢰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레기가 되고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전압이 내습하였을 때 방전하여 그 기류를 차단하는 것이 피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 피레기의 구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직렬갭과 특성요소. 그렇죠? 직렬갭과 특성요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실드링이 있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번. 피레기 구조에서 전자기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성 요소는 실드링이죠. 그죠? 전자기적 충격으로부터 피레기를 보호하는 것은 실드링입니다. 16번.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피레기가 방전하고 있는 중에 피레기 단자 간에 남는 전압을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레기 동작 중, 즉 피레기 방전 중 피레기 단자 간에 남는 최대값 하고치가 제한전압입니다. 17번. 피레기의 정격전압이란, 피레기의 정격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 교류 전압을 우린 피레기의 정격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 허용 교류 전압 또는 피레기 양단에 인가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대 전압의 실효값을 우리는 피레기의 정격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번. 유유접지 계통에서 피레기의 정격 전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피레기의 정격 전압은 지속 이상 전압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상용 주파 이상 전압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피레기의 정격 전압은 지속성 이상 전압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속성 이상 전압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페란티 현상에 의한 이상 전압. 두 번째는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에 의한 이상 전압. 세 번째로는 소리액터의 직렬 공진에 의한 이상 전압. 그리고 네 번째는
일선지락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에 의한 이상전압. 이것이 지속성 이상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필액의 전격전압은 이 네 가지보다 어떻게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속성 이상전압 중에 일선지락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압에 의한 상승에 의한 이상전압이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선지락 고장 시 건전상 대지전이가 필액의 전격전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예요. 답은 4번. 다시 얘기하자면 필액의 전격전압은 지속성 이상전압보다 커야 된다. 거기에는 페란티에 의한 거, 발전기 자기여자, 그 다음에 소리액터의 직렬공진, 그리고 일선지락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에 의한 이상전압, 그 네 개 중에서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전격전압을 결정하는데 이게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필액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최대값으로 한다. 필액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충격파의 최대치로 표시한다. 최대값, 파고치. 다음 20번 문제. 우리나라의 22.9kV 배전선로에 적용하는 필액의 공칭 방전 전류는 22.9에서는 2,500, 66에서는 5,000, 그리고 154에서는 10,000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필액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필액의 구비 조건 보게 되면 낮은 거 두 개 있죠.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 그리고 제한전압은 낮아야 되고요. 큰 거 두 개. 큰 거 두 개는 뭐죠?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그리고 방전 내량은 커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을 것. 그쵸?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 낮을 것,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높을 것, 방전 내량은 크고 제한전압이 낮을 것,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것. 3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아주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죠. 22번. 다음 중 뇌해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소호각, 뭐예요? 낙뢰로부터 애자를 보호하죠. 가공지선, 낙뢰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고요. 매설지선은 철탑에 낙뢰가 맞았을 때 역섬락을 방지를 합니다. 댐퍼는 진동 방지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관계가 없다. 23번.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가공지선은 뭐예요? 낙뢰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압 강화 방지와는 관계가 없다. 직경례에 의한 보호, 유도례에 의한 보호,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장의 경감. 얘는 다 이상전압과 관련된 내용이죠. 1번은 관계가 없다. 24번. 송전선의 뇌격에 대한 차폐 등의 가선하는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차폐각은 보통 45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45도. 차폐각이 작을수록 낙뢰에 대한 차폐 효과가 큽니다. 가공지선을 2개 설치하면 차폐각이 더 작아지죠. 다르게 얘기하면 가공지선을 2개를 설치하면 차폐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폐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차폐각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번은 맞는 내용이고, 가공지선으로는 연동선이 아니라 ACSR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25번. 유도례에 대한 차폐에서 가공지선이 있을 경우 전선에 유도되는 전하량을 Q1, 가공지선이 없을 때 유기되는 전하량을 Q0라고 할 때 가공지선의 보호율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가공지선이 없을 때는 Q0, 가공지선이 있을 때는 Q1이잖아요. 그래서 Q0분의 Q1이 보호율이 되고 보통 보호율이 한 0.5 정도가 된다. 다음 26번.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역섬락은 철탑의 접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역섬락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철탑의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면 역섬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설지선을 설치해서 철탑의 접지저항 값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탑각 접지저항을 작게 한다. 27번. 송전선로의 절연 협조에 있어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것은 피레기의 제한 전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피레기의 제한 전압. 짧게 얘기하면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즉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다. 다음 28번 문제. 3, 4, 5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의 순으로 적합한 것은 암기하셔야 되겠죠. 애자, 차단기, 변압기, 피레기. 피레기가 항상 맨 뒤에 있어야 되고 애자가 맨 앞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애자는 뭐를 잡고 있어요? 전선을 잡고 있잖아요. 애자가 전선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자의 절연 내력이 가장 커야 되고 보호하는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가장 낮아야 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29번. 개통기기의 절연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 체계를 구성하는 목적으로 절연 계급을 설정하였다. 이때 절연 계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절연 레벨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용어에 대한 것이니까 암기해 두세요. 30번. 계통 내 각각 기구 및 애자 등의 상호 간에 적정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을 우리는 절연 협조다라고 얘기하죠. 절연 협조. 이게 관련돼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와 절연 협조에 관련된 용어만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보호계전기의 기본 기능이 아닌 것은 보호계전기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설비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려면 확실하고 선택이 어디가 사고가 났는지 선택을 해야 되고 신속,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머지 확실, 선택, 신속성이 보호계전기에 요구되는 그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32번. 전압이 정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 고장, 검출 등에 사용된다. 전압이 정정된 값 이하, 그러니까 전압이 부족할 때 동작을 했죠. 부족전압 계전기가 됩니다. 33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계전기는 동작에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전류다라고 보고요. 여기를 동작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전류가 작을 때에는 천천히 동작을 하고 전류가 커지면 빨리 동작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반한시성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한시 계전기.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은 길어지고 전류가 크면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반한시성 계전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34번.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시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동작한다. 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항상 전류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한시성 계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번. 반한시성 과전류 계전기의 전류 시간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반한시성 요거네요.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이 길어지고 전류가 크면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것. 즉 동작 시간은 전류값에 뭐 한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반비례. 3번 되겠습니다. 36번. 과전류 계전기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동작 시한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는 바 그림에서 반한시형으로 가장 알맞은 거. 이거 반한시형. 요거네요. 반한시형.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것이 반한시. 요것은 정한시. 요것은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37번 문제. 송전선로의 단락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단락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단락보에 대한
과전류에는 뭐가 있느냐 라고 봤더니 과전류 계전기 OCR, 그 다음에 UV 부족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DS 방향성 단락 계전기, SS는 선택 단락 계전기, 그 다음에 G 거리 계전기, DG 방향성 거리 계전기, 이런 것들이 단락보호 계전 방식에 포함이 됩니다. 과전압 계전 방식은 단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단락사고 시 과전압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하면 D가 들어가죠. 디렉션, 그죠? 디렉셔널. 일정 크기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오버커런트 릴레이가 되겠다. 답은 4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39번 거리 계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거리 계전기의 종류에는 임피던스형, 리액턴스형, 모형, 옴형, 옵셋 모형 또는 사변경 리액턴스 계전기가 있다. 그러니까 종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 정전 용량형은 없다. 4번이 됩니다. 40번 문제. 동일한 모선에서 2개 이상의 급전선을 가진 비접지 배전계통에서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 계전기. 지락사고는 다 뭐예요? GR이에요. GR, 그라운드 릴레이. 근데 여기에서 2개 이상에서는 뭐 2개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 그러니까 비접지 계통에서는 선택, 지락, 계전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GR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송배전선로의 선택, 지락, 계전기의 용도는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회선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다회선에서 지락, 접지 고장 시 회선을 선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1번 됩니다. 42번 삼상결선 변압기에서 단상 운전에 의한 소선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얘는 삼상부하가 되겠죠. 삼상부하인데 만약에 얘가 하나가 단선되게 되면 여기에는 뭐만 걸려요? 지금 단상 전원이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삼선 중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가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상이다 라고 해요. 상이 결여됐다. 결상. 이때 동작되는 것은 결상 계전기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선 단선 시 동작한다. 43번 송전선 보호에 있어서 주로 교류 표시선 방식인 표시선 계전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면 표시선 계전 방식에는 전압 반향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전류 순환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종류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라. 4번 됩니다. 44번 전원 양단에 있는 방사상 송전선로에 단락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의 조합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쉽게 암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는 방사상 선로이고 하나는 환상 선로가 있잖아요. 선로. 자, 이때 얘는 전원이 1개인 경우, 얘는 전원이 2개인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원이 1개인 경우, 여기는 전원이 2개인 경우, 딱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여기에서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1개인 것은
표시선 개전 방식 또는 과전류 개전기를 이용해서 선로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두 개인 경우는 D, S 플러스 O, C. DS는 뭐예요? 방향성 단락 개전기인 거고, 얘는 과전류 개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환상선로에서는, 자, 환상선로에서는 전원이 한 개인 경우는 여기 있는 뭐예요? DS. 그냥 DS. 이렇게 된다. 그리고 전원이 두 개인 것은 D, G. 뭐예요? 방향성 거리 개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셔라. 방사상 선로, 환상 선로에서 전원이 한 개인 경우는 표시선 개전 방식. 전원이 두 개인 것은 DS 플러스 OC. 방향성 단락 개전기, 과전류 개전기, 방향성 단락 개전기, 방향성 거리 개전기. 그냥 기호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쉽게 풀 수 있다. 문제에서 전원이 양단에 있는, 그러니까 두 개 있는 방사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요, 얘. 그죠? 방향성 단락 개전기와 과전류 개전기의 조합이다.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4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환상선로 단락보호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환상선로. 뭐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죠? 방향성 단락 개전기, 방향성 거리 개전기. 2번 있네요. 방향성 거리 개전 방식이 되겠다. 46번. 위상 비교 반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위상 비교. 위상 비교. 위상을 비교할 때 위상 비교 반송 방식에 대한 설명. 2번 볼게요. 유입하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위상을 비교해서 어떤 사고를 찾는 것이 위상 비교 반송 방식이다. 2번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무선보호용 개전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차동 개전기죠.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고장을 검출한다. 뭐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거나 또는 모선의 고장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차동 개전입니다. 이때 모선보호용 개전기로는 차동 개전기, 방향거리 개전 방식 또는 뭐 위상 비교 방식이 있다라는 정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번. 모선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또 그대로 나왔네요. 전류 차동, 방향거리, 위상 비교. 선택 접지는 지락보호에 사용이 되는 거죠. 지락보호. 다회선에서 지락사고 검출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게 선택접지 개전기에서 뭐 선택지락 개전기가 되겠죠. 4번이 아닌 게 됩니다. 49번. 발전기 또는 주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차동 개전기죠. 차동 개전기. 이때 변압기가 델타 Y 델타인 경우에는 비율 차동 개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율 차동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변압기 보호 방식의 차동 개전기는 무엇에 의해 동작하는가? 변압기 1차 측과 변압기 2차 측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되는 것이 차동 개전기죠. 그래서 1, 2차 전류의 차로 동작한다가 되겠습니다.